자, 통상 재판 절차 회부입니다. 자, 구조. 자, 배제 결정인데요. 자, 1항 체크하시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 준비 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입니다. 자, 다음 날까지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민참여 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그 결정이 이제 배제 결정입니다. 자, 이것을 할 수 있다. 자, 1, 2, 3, 4를 묶을게요. 자, 1호. 배심원, 예비 배심원, 배심원 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에서 일부는 원하지 않아요. 일부는 원하지만 일부는 원하지 아니할 때 배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죠. 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배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인정될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도 역시 배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요. 이것은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만 됩니다. 신청받지 않습니다. 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배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만 합니다. 자,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그리고 이 결정, 즉 배제 결정이죠. 배제 결정에 대하여는 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서 보겠지만요. 거의 불복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거의 다 불복이 안 되는데 이 배제 결정에 대해서만 이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색깔 칠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색깔입니다. 신청은 아니다는 부분. 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통상 절차로 회부한다는 결정입니다. 자, 1항 질병 등으로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가 되거나 구속기간의 만료가 있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직권, 여기 신청 들어가네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보는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통상 절차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통상 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신청이 들어온다는 점. 다시 한번 질병에 걸렸을 때 구속기간 만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그리고 기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서 통상회부 절차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받으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하기 전에는 의견을 들어야만 됩니다. 가로 열고 의무적 필기하시고 자, 사망 체크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안 되죠. 불복 안 돼요. 여기서는 뭡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복이 가능한데 여기는 불복이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다 안 되는데 여기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상회부 절차로 회부한다는 결정에서는 6조 사망 사항을 준용한다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뜻입니다. 즉 통상 절차로 넘어갈 때에 통상 절차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배심원은 필요 없잖아요.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회부 결정 전에 행한 소송 행위는 유효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결정 이후에도 영향이 없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이쪽에서 준용되고요. 자, 배심원 선정입니다.
자, 10이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해서 사실 인정, 법령 적용, 양정에 관련된 의견 제시입니다. 의견 제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제시한다 할지라도 법원은 이에 대하여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당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 수만 쓸 뿐입니다. 자, 나머지 보시고. 자, 여비 일당 등을 주네요. 수입니다. 자, 사형, 무기죠. 사형이나 무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구인의 배심원이 참여를 합니다. 자, 그 외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7인이 참여를 합니다. 자, 숫자 알아두세요. 다만 앞에 끊고. 자,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소 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때는 5인이 필요합니다. 5인. 자, 숫자 색깔 칠하시고. 자, 사형 무기는 9인, 그 외에는 7인. 공판 준비 절차에서 주요 내용을 인정할 때는 5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7인과 9인 중에서 숫자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 법원은 배심원의 결혼 등에 대비해서 5인입니다.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색깔. 그리고 배심원에 관한 사항은 예비 배심원에 대해서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준용합니다. 자, 자격입니다. 자, 만입니다. 만 20세 이상입니다. 19세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 19세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는 20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안 되죠. 자, 20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부터 결격사유 등등이 나오는데 암기할 거 나옵니다. 자, 결격사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밑에 뭐 제외사유도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뭐 제척사유, 면제사유 등이 나오는데 각주 한번 가볼게요. 방금 보았던 결격, 제척, 제외, 제척은 절대적입니다. 반면에 요 면제 있죠? 면제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게 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면제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마지막에 조문에서 올라가 보시면 이게 아니 된다 나오죠? 그게 절대적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선정될 수 없다. 절대적입니다. 자, 결격사입니다. 중요합니다. 출제 잘 돼요. 자, 묶으시고 별표 칩니다. 결격사유는 어디랑 비교를 해서 출제가 잘 되냐면 뒤에 면제사유 나올 겁니다. 면제사유. 그래서 면제사유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불렸던 것인데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렇습니다. 자,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자, 실형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여기는 2년입니다. 3년 아닙니다.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격상실 정지된 사람입니다. 자, 색깔 칠해야 되겠죠? 실형은 5년이고요. 집행유예는 2년입니다. 숫자 알아두세요. 외우세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실형 5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자격상실 정지된 사람. 이 사람은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면제사유 하면 틀려요. 앞글자 따지 마시고 그냥 앞글자 따면 헷갈려요. 제외사유입니다. 이거 뭐 상식 아니야?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이 사람들이 왜 배심원 할 일도 없어, 그렇지? 할 일도 없이 뭐 여비수당 받으러 나오겠습니까? 저라도 안 나갑니다, 그렇죠? 판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기출입니다. 이 2호에서 지자체장, 지방의 의원 옛날에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나오겠습니까? 변호사가 배심원에 나와요. 그렇지? 법원, 검찰, 경찰, 교정, 보호관찰,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아니 자기네 이 본분의 일을 해야지 할 일 없이 수당 받으러 여기 나옵니까? 나 연월차 쓸래? 여기 갈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안 된다는 거죠. 예비군 아저씨 안 됩니다. 예비군 아저씨. 이런 사람 제외사입니다. 제척은 뭐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여기도 절대적으로 되어 있죠. 선정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에 있던 사람, 이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있었던 과거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현재 또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 또 제척사유가 됩니다. 자, 면제사유가 중요합니다. 이 별표 치시고 여기를 별표 쳐야 되겠네요. 출제 잘 돼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그 결격사유와 면제사유가 출제가 제일 잘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의무적입니다. 상대적이라고요. 한다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보면 70세입니다. 65세 아닙니다. 70세. 그리고 과거 5년입니다. 5년 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출석한 사람입니다. 출석한 사람 안 됩니다. 자, 기소된 사람 안 됩니다. 금고 이상으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벌금 아닙니다. 금고입니다. 체포 구금된 사람은 못 나오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위해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초래하거나 할 때, 그리고 중병, 상해, 장애 입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야지 뭐 여기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면제가 됩니다.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됐고 기타 뭐 부득이한 사유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신청을 받아서 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숫자를 알아도 되겠죠? 70세 5년입니다. 그리고 금고입니다. 금고로 기소된 사람. 나머지는 됐고요. 이런 사람들은 결격이 아닙니다. 결격이 아니고 면제입니다. 면제. 면제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결격 사유와 비교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선정으로 갑니다. 선정 예비 절차네요. 자, 지방법원장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 그러면 틀립니다. 지방법원장은 행안부 장관에게 매년 만 20세 이상 그쵸? 주민등록 등 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후보 예정자를 추출해서 전자파일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권자가 누구다? 지방법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30일 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송부를 해줘야 되고요. 지방법원장은 매년마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서 예정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방법원장입니다. 아시겠죠? 검사 아니고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도 한번 출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고 지방법원장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추출은 무작입니다. 무작위. 선정기일 통지하고요. 출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17조부터 20조까지라는 것이 이제 결격 사유, 제외 사유, 제척 사유, 면제 사유를 말합니다. 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을 출석을 취소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보시고요. 선정기일 이틀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이런 배심원 후보자 성명 등등을 송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기일 나머지 됐고요. 자,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항 체크하시고요. 자,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받아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답니다. 왜 피고인은 허가를 받아서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그 피고인하고 배심원 후보자를 대면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대면을 하게 되면 그 배심원 후보자가 심리적 부담감 등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협박, 매수 등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허가상으로 해두고 있는 겁니다.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는 국선을 선정하면 됩니다.